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해서 혹시 몰라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하나 남겨드립니다. 작년에 CJ 기프트 카드를 중고나라에서 하나 샀는데 이걸 산 이유가 빕스를 가려고 산 거였거든요. 할인이 여러 개가 중복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가격이 꽤 나가는데도 가끔 이벤트성으로 한번 갑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그대로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기프트 카드를 사고 한 2주에서 3주 약 한 달 안 돼서 2020년 6월에 머지포인트에 빕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머지포인트 지금 막 20%씩 할인하는 거 아시죠? 이걸 예전에 한 200만원어치를 사놨는데 이것도 그냥 산 것도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10만원에 74,000원 이런 걸 샀거든요. 그래서 단가로 따지면 지금 사도 기프트 카드보다는 싸게 산 거고 뭐 그때 당시에는 더 쌌으니까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카드를 CJ 계정에 등록만 하고 금액이 정상인지 본 다음에 안 썼어요. 그냥 머지포인트를 쓰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어느 날 앱 정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금액이 3,780원밖에 없어요. 저는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용 내역을 봤는데 이용 내역도 없습니다. 되게 희한하잖아요. CJ 쪽에 문의 메일을 남겼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남은 금액을 확인한 날짜 기준으로 한 열흘 전쯤에 누가 9만 얼마를 썼대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부산에서 썼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계정에 한 번 등록된 기프트 카드는 다른 계정에 등록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이 기프트 카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구매가 된 거라서 계정에 등록이 돼도 바코드만 있으면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기프트 카드를 번호 형태로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가 그걸 안 쓰고 누군가가 사용했다면 모를까? 이거는 카드를 계정에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코드 번호만 알면 쓸 수 있다?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는 그냥 영화표 뒷면에 등록용 암호가 노출된 상태로 안 썼지만은 이 영화표를 계산대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랑 같은 건데 실제로는 못 씁니다. 이걸 반년이 넘게 안 쓴 제 잘못이 제일 크긴 해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결제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 생각이긴 한데 판매자가 이걸 팔았다는 걸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찍어봤는데 아직도 안 쓴 거니까 구매자가 잊어버렸거니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착정하고 자기가 쓴 걸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이 4월까지인데 아직도 안 썼다? 이거는 구매자한테 뭔 일이 일어나서 쓸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 구매 당시 등록이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구매자 번호를 그 당시에 지웠습니다. 만약에 기프트 카드를 이미지 형태로 전달받는 형태였다면 아직도 판매자 번호가 여기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구매해서 쿠폰 같은 걸 다 쓰기 전까지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당연히 안 지웠거든요. 그러다가 사기 맞아서 정의 구현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빕스로 휴대폰 문자 검색을 해봐도 그 당시 기록이 조회가 안 됩니다.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샀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매자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직접 연락을 해서 환불 요청을 하면 그냥 끝인데 이거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제 잘못이니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할까 이러다가 이것도 결국에는 제 의지대로 사용이 된 게 아니니까 사기에 들어가잖아요. 신고를 하려고 증거 수집을 했어요. 문자 내역이 없으니까 거의 뭐 정황 증거긴 한데 그 당시에 기프트 카드를 사려고 입금했던 계좌번호랑 입금자 명을 찾아보니까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인 게 기프트 카드를 사용한 매장이랑 입금한 은행이 같은 부산에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이거는 빼박이죠?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수사대라고 하죠. 여기에 신고를 일단 합니다.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신고를 하는데 증거 업로드를 하고 유카원 측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은 이걸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로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사건 접수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2주가 지나고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된 게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일을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경찰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당했던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대략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고 일단 갔습니다. 경찰서 가서 문 앞에서 인터넷 사기로 접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은 신분증 확인을 하고 어디로 가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알려준 대로 가서 다시 신분증 확인을 하고 담당 경찰이 인터넷에 접수된 게 있냐고 물어보고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바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 동안 본인이 당했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출력한 내용에 도장을 찍고 뭐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긴 하는데 그러고 끝입니다. 이게 빠르면 한 1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가급적 인터넷에 접수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를 갈 때는 본인이 사는 지역 관할경찰서로 평일 업무 시간 중에 가면 되고 나는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은 직장 근처에 있는 경찰서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어차피 어디서 접수를 하든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평일 업무 시간에만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저는 회사 특성상 점심시간이 11시 30분 정도가 시작이라서 11시 10분 정도에 잽싸게 갔다 왔거든요. 점심시간에 가면 사람 없어서 접수 안 됩니다. 근데 나는 평일 업무 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저도 안 해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사건을 맡아주는 담당 형사가 몇 명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업무 시간 이후 조금 늦게 가면은 접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확실한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청 182에 전화를 해서 평일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방법을 쓰래요. 당연히 지역마다 담당 경찰관의 당직 날짜가 다 다르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확인해보고 제가 안 해봤으니까 댓글에 좀 써주세요. 사건이 접수되고 관할경찰서로 이관이 됐는데 나머지는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방식이랑 동일하게 진행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매장의 CCTV 보관 기간이 한 달로 제한되어 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기프트 카드를 쓴 지 열흘 만에 확인을 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만약에 아릿바릿한 경찰이라면은 CCTV 기록을 확인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설렁설렁 자기 할 일 하다가 시간 지나서 CCTV 기록 날려먹겠죠. 그래서 CCTV 보관 기간이랑 사용 날짜 뭐 이런 거 해서 한 달 지나면은 확인이 안 되니까 잘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도 이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지만은 등록을 해도 코드만 알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 더 문제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등록을 하면은 다른 건 못 쓰게 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프트 카드를 타인에게 구매했다면 바로바로 쓰자는 의미에서 영상 남겨드렸습니다.